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최악, 경기 최악, 소비 최악 모든 것이 굉장히 최악으로 뒤다르며 가장 슬픈 것은 이런 자살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이미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번에 세 번째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을 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고요. 그의 집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7월 미추 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자그마치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 받아서 가로채버린 거죠.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명이 숨진 채 이미 발견이 됐고요. 또 그저께 세 번째 사망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정말 말씀드리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은, 이 전세 보증금, 정말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쳐서, 젊은 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많이 알려드렸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보증금 줘야 할 준비에 대한 것도 제 옛날 유튜브 안에 들어가 보면 벌써 미래를 보고 예측을 했던 2년 전에 이제 곧 큰 전세 자금이든 적은 전세 자금을 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적은 전세에 들어가 있는 집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 때문에 공부 많이 해서 근저당 설정뿐이 아니고요. 좀 공부를 그 집에 들어갈 적에는 그 집의 주인과 어떤 내용의 집인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돌아가시고 계셔서 정부에서는 또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161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기꾼 놈이 지금 161채를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빼돌렸다고 하니까요. 정말 심각하기 짝이 없고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어디 하소연할 때가 좀 정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게 정부가 한두 개를 봐주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161명 그렇다고 돈을 그냥 줄 수는 없고 적은 대출로 1%의 대출로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해준다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은 보면은 그냥 골치 아프고 이게 골치 아픈 걸 자꾸 이게 이겨내야 돼요. 골치 아픈 거를. 골치 아프지 않고 어떻게 돈을 봅니까? 골치 아프고 막 피해도 받고 고통도 받고 저 같은 경우에 사기당했을 때 감옥도 집어넣고 제가 넣었어요. 피해 당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수백 명 되더군요. 제가 첫 바다로 놓았어요.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합의 보면서 다반 또 얼마라도 저도 받긴 했지만은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전세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알아야 돼요. 어디 2천, 5천짜리 들어가더라도 어떤 집이면 어떤 개인 집이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외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올해 전세 가격 쭉 하락한다. 보증금 반환 분쟁이 지속될 것이다. 이거는 큰 맥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계속해서 전세 너무 우리나라가 집값도 거품이 많이 꼈지만은 전세도 거기 대비해가지고 갭 투자로 산 애들은 거의 지금 큰 문제에 도달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크게 거품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우후죽순으로 경매부터 비롯해가지고 갭 투자한 사람들은 크게 자기 돈 1억 많게는 5천 2천 이렇게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털어도 되겠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거기 전세 들어간 사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손 털어버리면 그게 뭡니까? 경매에 집어넣어버리고 5천 손해봤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주인도 책임이 없고 전세는 2억일 때 집 1억 8천에 들어갔는데 집값은 1억 5천이 됐다. 경매 들어가면 그 집 사야죠 뭐. 사야 됩니까? 아니면 버려야 됩니까? 집이라도 건져야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집이라도 주인데 건질 수 뭐 경매를 받든 뭐 하든 받을 수 있지만 아까 인천시에서 일어난 거는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은 경매를 받기도 싫고 경매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집이었는지 전세 9천만 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뭐 1순위에 뭐가 껴있거나 짜고 고스톱을 친 거죠. 돈을 1순위로 묶어놓고 경매까지 바라보고 지들끼리 1순위에 예를 들어서 대부 업체 뭐 이런 거 집어넣고 2순위에 경매 전세가 들어가고 이런 건 100%못 받습니다. 자, 빚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이 빚들 언제 다 갚나 뭐 이런 제목인데요. 1년새의 청년 다중채무자. 한 군데 빚을 얻은 게 아니고요. 2군데, 3군데, 제2, 제3 금융권 그리고 뭐 카드까지 4만 명이 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30대 이하 청년층 치약 차주 46만 명이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 연령층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에서 신용보험법의 허가 종목 단위에도 없고요. 방카슈랑스 규정에서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한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다 보니 방카슈랑스 규정상 은행 대출 창구 슈랑스 뭐 이런 은행이 이게 은행입니까 이거? 저는 이런 은행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근처에도 가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처럼 제도적으로 중저 신용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이런 또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주후죽순으로 돈을 갖다 쓰고 이게 정말 이게 투기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성이 원래 투기성이 좀 높습니다. 중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방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이게 뭐 쓰는 양이 자기가 버는 거는 소위 말해서 월급이 350이다. 그런데 쓰는 거는 700이다. 700이 되는 포맷에 한 달을 갖고 1년만 버티겠다. 그게 1년 후에 이런 식으로 이게 세계 경제 위기가 오는 이런 일들이 닥칠 거라고는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어렸을 때부터 뭐 유대인의 어린 애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킨다는 거 뭐 굉장히 여러분들도 돈 특히나 있는 부모들이 그런 책 많이 사다가 이제 보고 뭐 이렇게 그런 거에 이제 포맷에 맞춰서 교육을 집에서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원래 학교나 가르치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연구를 지금 제가 방송국에 있는 함께 이제 갈지 모를 우리 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아기가 뭐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경제 공부를 좀 시켜놓으면은 훨씬 19, 18, 20살 때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 19, 20살 되면 대학 가면서 벌써 이제 부모들이 적금 같은 거 들어놓은 거 가지고 그 적금 플러스 알파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이자를 내면서 자기네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돈이 있어야 이제 밥도 먹고 그리고 렌트비도 내고 학자금은 뭐 당연히 엄마가 처음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적금을 들어준 거 플러스 대출까지 받아서 이게 이자를 은행에서 이제 돈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고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생활하는 거 리밋 저축을 해야 내가 또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렸을 적부터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나이가 들고 저도 더 지금은 뭐 제가 다니기 바빠가지고요. 또 저도 해외 다니고 뭐 한국에 오면 제가 또 제 라이프를 또 즐기기 바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기가 조금 더 폭이 좁아지면 그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배 풀렸지만 직거래 빼고는 썰렁하다. 신문에서 한동안 바람을 엄청 잡고 뭐 도로 올랐다 이러는데 그 안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박미TV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댓글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데 옆에 있었으면 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전매 제한 풀린 뒤 일주일간에 서울 분양권 거래가 11건 신고됐고요. 9건은 직거래, 관외 거래, 양도세율 최대 77%에 달해서 다운 계약 등 편법 거래 의심. 그래서 규제를 완화할 적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워낙 부동산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정부나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뭐 우리 원희룡 장관이 워낙 그런 거 통박이 워낙 센 사람이라 잘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푸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 분양권 전배 굉장히 위험하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뭐 직거래 빼고는 썰렁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요. 아직도 부동산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듭니다. 석유 그러니까 기름값도 지금 뭐 1,700원, 1,800원 막 이렇게 지금 신문에 보니까 휘발유 1,828원 여기는 어디죠? 왜 이렇게 비싸죠? 전체적인 토롤은 뭐 1,655다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기름값은 조금 많이 오를 것 같아서요. 아마 미국의 다음 달 5월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4월에 좀 좋게 나왔는데요. 4월은 기름값 때문에 높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제가 해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요. 이미 연준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도 0.25를 또 가는 거고요. 6월도 0.25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모두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세 가슴 아픈 일들 되게 많은데요. 모두가 다만 5천만 원 그리고 1억이라도 돌다리를 두들겨야 됩니다. 1억이 누가 하늘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줍니까? 어렵게 번 돈입니다. 그래서 또 두들기고 또 알아보고 난 몰라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도 알아보지 않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모두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잘 공부하고 알아보고 열심히 발로 뛰면 실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